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와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장을 통해서 테슬라와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1월 CPI 관련된 분석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오늘 크게 빠졌어요. S&P 500이 5천선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 S&P 500 오늘 1.37% 빠졌고 나스닥이 무려 1.8%나 빠졌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10년물 국채금리 최근에 4.1%대를 보이다가 4.3%대로 껑충 뛰어 올랐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뛰어 오른 이유는 역시나 물가 지수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르기 마련이죠. 어제 한국 시간 오후 10시 30분에 그러니까 프리마켓 때 미국 1월달 CPI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가 포함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인 2.9%를 초과를 했어요. 자, 전월에 기록을 했던 3.4%보다는 낮아졌지만 예상치보다 높았다라는 게 강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볼 수 있겠죠. 전월 대비로도 물가가 0.3% 올랐습니다. 예상치가 전월 대비 0.2% 상승이었는데 이것을 초과를 했고 전월 수치였던 0.2%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근원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물가 지수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3.9%를 기록을 했어요. 예상치였던 3.7%보다 높았고 전월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물가가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끈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4% 근원 CPI가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를 초과했고요. 전월에 기록했던 수치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특히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전월 대비 상승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 물가가 계속 더 오르는 모습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저께 토마스 발킨 연흥총재 역시 물가가 아직 높다, 끈적하다, 물가 상승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한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강한 물가 보고서에 따라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첫 금리 인하 시기를 1월달 초만 하더라도 3월까지도 보고 있었는데 이게 5월로 밀렸는데 이게 더 밀렸어요. 6월로까지. 지금 밀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 역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다우건, 나스닥이건 모두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주식도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그간 미국 주식이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기술적인 하락이 충분히 필요했던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증시를 강하게 하락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CPI 지수 한번 같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CPI를 보면 예측치가 2.9%로 되어 있죠. 월가의 전망치인데 생각보다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우려감을 표시를 했었죠. 너무 낮게 잡은 것 같다. 이전이 3.4%였는데 2.9%까지 내린 거는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기관들의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는 최근 3% 초반에서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 중순까지만 해도 CPI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6개월과는 좀 옆으로 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근원 CPI 역시 마찬가지예요. 옆으로 기는 듯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무튼 이 헤드라인 CPI의 월가 예측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오늘 주가 증시 하락은 어느 정도 의도가 된 그런 하락으로도 여겨집니다. 일단 헤드라인 CPI를 보면 작년 6월 달이 9.1%로 가장 높았었는데요. 올해 1월 CPI가 3.1%가 나왔으니까 2022년 최고치보다는 상당히 낮아졌죠. 3분의 1 수준까지 물가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역시 유가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휘발유라든지 난방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2022년 6월 최고치보다 상당히 낮아진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2022년 6월 달보다 높은 항목이 있으니 교통과 주거비가 되겠어요. 한번 올라간 교통비와 주거비는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거비 CPI가 6%대로서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최근 10개월 연속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선은 주거비 CPI가 되겠고, 이 하늘색 선은 실제 미국의 렌트비가 되겠어요.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미 렌트비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거비 CPI는 낮아질 예정에 있어요. 하지만 이 낮아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기는 듯한 모습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증시를 하락시킨 가장 큰 요인은 전월 대비 물가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린 이러한 차트들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예요. 자, 하지만 이 전월 대비 물가지수를 보면 중요성이 별표 3개씩 쳐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금의 상황, 최근의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월 대비로는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이번 달에 나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전 수치보다도 지금 높은 수치가 1월달 CPI로 잡혀 있죠. 아무래도 홍해 사태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에도 전반적으로 선임, 운임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유가도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기조적으로 하락할지 아니면 반등할지 그 불확실성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조기 금리 인하 확률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가장 코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는 3월 20일에 있는데요. 어제 금리 인하 확률이 15.5%였는데 8.5%로 하락을 했고, 자, 어제는 5월 1일에 금리 인하 확률이 가장 높았어요. 이게 49.6%였는데 이게 34.9%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CPI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돌입할 그 첫 번째 달이 6월 달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어요. 일단 맘 편하게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는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6월달, 7월달, 9월달 베이비 스텝이죠. 25bp씩 금리 인하를 하고 11월 달은 쉬었다가 12월 달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2024년 연말 한 4.38%, 4.5% 정도 금리가 이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물가지수라든지 고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으니까 이 조기 금리 인하 확률이라든지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을 계속해서 트래킹 잘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 조기 금리 인하 확률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주가가 좀 쉬었다 가려는 듯한 모습이 많이 나올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상반기까지는요 좀 보수적으로 조심해서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2.18% 하락한 184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십자봉에 양봉이 나오긴 했어요. 180불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80불대 초반을 꾸역꾸역 지켜내는 듯한 모습이고요. 테슬라가 한번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200불 이하에서는 역시나 잘 모아갈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라고 제가 주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연내 한두 차례는 반등이 가능한 주식이고 반등을 하면 당연히 200불을 넘어설 것입니다. 올해 5월까지는 주가가 약할 수 있으니까 잘 모아가는 시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는 저의 뇌피셜이고 저만의 분석이긴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만 바라겠고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뭐 2%대 하락을 했지만 나쁜 소식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가베를린이 2월 12일부터 공장 재가동에 들어갔어요. 홍해 사태가 터지면서 뭐 후티 반군이라고 하죠. 후티 반군이 홍해로 들어오는 선박들을 공격을 하면서 많은 선박들이 희망봉 그러니까 아프리칸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회해서 지금 돌아가는 루트를 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엄청 멀어지면서 선임과 운임도 오르고 이에 따라서 공급망이 어느 정도 붕괴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서 기가베를린이 중국으로부터 부품들을 수급을 하기가 어려웠죠.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약 2주 정도 쉬었습니다. 자, 그러나 2월 12일부터 모델 Y 생산이 재개가 되었고요. 기가베를린은 모델 Y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기가베를린이 차량 생산이 중단되기 전에 주당 6,000대 정도 모델 Y 생산 속도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캐파가 연간 37만 5천 대 정도 모델 Y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 이르렀죠. 올해 아마 50만 대까지도 이르를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기가베를린 재가동 소식에 이어서 독일의 모델 Y 가격이 차량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2,000유로에서 2,500유로 정도 인상되었어요. 자, 이러한 소식을 보면 최근 2주 쉬었다고 했죠. 2주 쉬면서
수요가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 보면은 테슬라의 차량 가격은 정말 시가인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에 독일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없앴죠. EV 보조금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대폭의 가격 인하를 했었어요. 5천 유로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약하기도 했던 테슬라인데요. 그래도 어제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렇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진 모습을 보이자 바로 가격을 인상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지역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유기적인 가격 변동을 하고 있는 게 테슬라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금일 테슬라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확실히 알게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크로에 의해 아직 크게 좌우되는 경기 민감 주식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렸듯이 조기 금리 인하 확률 상당히 낮아졌죠. 하반기로 보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려가 상당히 컸던 이 독일 시장 내 차량 가격 인상을 통해서 아직 수요는 좀 굳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조기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자 오늘 주가가 2%대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역시나 매크로 상황에 아직 크게 좌지우지되는 주식이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테슬라는 시가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잦은 가격 변동. 자, 이에 따라서 불만인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최근에 차량을 산 사람들은 불만이 상당히 크겠죠. 내가 사자마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라든지 반대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더라도 자신의 자산 가치의 변동이 워낙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개인 테슬라 오너들이야 자기 차량 한 대, 두 대만 갖고 있으니까 불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허르츠와 같은 큰 플릿 업체죠. 뭐 렌터카라든지 리스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몇만 대씩 테슬라를 운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잦은 차량 가격, 신차 가격의 변동은 큰 불만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갈 길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AI 회사답게, 데이터 회사답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지역별로 자동적으로 차량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차량 가격은요, 당연히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테슬라 주가는요, 글로벌 유동성 및 경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최근 2년 동안 강력한 긴축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긴축이 끝나면 이제 유동성 확장 국면에 들어서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뭐 금리가 떨어지고 양적 완화와 같은 뭐 정책들이 나오면은 테슬라 주가가 코로나 시기처럼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만약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FSD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자, 이러한 AI와 로보틱스와 관련된 산업들의 수익성이 향상이 되어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FSD나 옵티머스나 이렇다 할 테슬라의 마진 상승, EPS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테슬라 주가는 매크로 상황에 크게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 테슬라 차량 가격은 고무줄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테슬라 차량의 매출 원가, 그러니까 제조 원가는 기조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4분기 어닝콜에서 발표했던 이 매출 원가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이버 듀드님께서 이 리튬 가격표와 테슬라의 매출 원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 주었는데 2023년 2분기와 3분기에는 잠깐 이렇게 리튬 가격이 올랐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의 차량 가격은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차량 제조 원가입니다. 제조 원가는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리튬 가격이 오르더라도 제조 원가를 줄여나가는 테슬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돌입하고 고객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은 차량 가격 인상도 있을 수 있고요. 차량 가격 인상 속에서 이렇게 제조 원가가 계속 떨어지면 마진율 향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크게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이러한 금리 인하는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와 개별적인 뉴스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3주 후에 또 발사를 한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세 번째 실제 테스트인 것 같은데 궤도상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에도 뭐 상승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경계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더 테스트 비행이 필요할 것 같다. 여기 보시면 탑승이란 말이 있죠. 온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건을 싣거나 사람을 싣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는 뭐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수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